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제압한 프랑스는 아미엥 조약에 따라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종식시킨다. 1802년 5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종신 집정관으로 임명된 나폴레옹은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는 제1제정체제의 발판을 마련한다.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서 야심을 드러내자 1803년 5월 18일 나폴레옹 전쟁이 재개된다. 프로이센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는 1804년 대위로 진급한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지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3세는 중립 노선을 유지한다. 나폴레옹은 1806년 프랑스의 위성국 라인 연방을 결성해 신성 로마 제국 체제를 해체시킨다. 1000년 이상 유지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자 중세적 봉건 체제는 종말을 맞는다. 나폴레옹은 16개의 작은 공국, 대공국, 왕국에서 39개로 확대된 라인 연방을 통해 중앙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프랑스의 팽창의 위기감을 느낀 프로이센은 영국, 러시아, 스웨덴과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맺는다. 1806년 튀링겐 지방의 예나와 아우어슈테트 두 전장에서 거의 동시에 전투가 벌어진다. 나폴레옹은 패배할 수 없는 예나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루이 니콜라 다부는 이길 수 없는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로이센을 무너뜨린다. 아우어슈테트 전투에 참전한 클라우제비치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 포병의 집중 포격과 기병 돌격에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다. 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클라우제비치는 1807년 중반까지 약 8에서 10개월 동안 프랑스에 억류된다. 프로이센의 전술적 정신적 붕괴에 깊은 회의에 빠진 클라우제비치는 포로 생활 중 군사개혁의 절박함과 구체제의 한계를 통렬히 인식한다. 틸지트 조약으로 프로이센은 국토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어 나폴레옹의 위성국으로 전락한다. 틸지트 조약 직후 귀환한 클라우제비치는 샤르노르스트의 지도 하에 1809년 군사개혁부에 투입된다. 클라우제비치는 소령으로 진급한 후 1812년까지 베를린 전쟁부에서 군사 이론 강의를 하며 전쟁론의 원형을 세운다. 나폴레옹이 1812년 6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연합하여 러시아 침공에 나서자 클라우제비치는 프로이센 출신 탈영병 2만 명을 모아 러시아군에 종군한다.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나폴레옹은 1812년 12월 소규모 호위대를 이끌고 파리로 돌아온다. 강제적 동맹으로 불가피하게 병력을 지원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는다. 나폴레옹의 패권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은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나선다. 연합군의 지도자들은 1813년 7월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트라첸베르크 성에서 회합을 열어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논의한다. 약 40만 발 이상의 포병 탄약이 소모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8만 명의 사상자를 남긴다. 라이프치히 전투에 참전한 클라우제비치는 대령 계급으로 연합군 측에서 작전을 보좌한다. 연합군이 기세를 유지하여 라인 연방을 해체하자 퇴위를 강요당한 나폴레옹은 1814년 5월 엘바 섬으로 추방된다. 클라우제비치는 1815년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가 귀국을 허락하여 공식적으로 군영, 무단이탈과 러시아군 종군 혐의를 벗는다. 근본적 자유주의자나 혁명가는 아니지만 무능한 권위주의에 순응하는 것을 경계하자 군부 보수파는 클라우제비치를 한직으로 보낸다. 전쟁 아카데미 원장직은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사실상 보수파가 그를 일선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준장으로 진급한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아카데미 원장 취임 이후 육군대학 교장과 포병감 등을 지낸다. MBTI가 인티제인 클라우제비치는 이 시기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전쟁론의 초고를 완성한다. 장성들의 명령보다 더 오래도록 세계를 지배한 전쟁론은 군사 전략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고전 중 하나이다. 민족주의를 각성한 프로이센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국가 개혁을 통해 열강으로 부상하는 토대를 마련한다.